이렇게 비호감인 선수는 난생 처음 본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는 누굴까요? 단순 커리어와 이름값으로만 평가하면 보통 리버풀의 살라, 맨시티의 홀란드나 데브라이너,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정도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호감 가는 선수가 누구냐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가장 먼저 말하고는 합니다. 사실 토트넘은 트로피가 없다며 많은 조롱도 받는 클럽이지만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스날과 첼시를 비롯한 런던 클럽들의 팬이고 오히려 중립 팬들의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리고 이 선호도는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존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영국의 언론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서포팅하는 클럽의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응원하는 선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손흥민을 1순위로 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뭐라도 하나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는데요. 손흥민도 서서히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토트넘의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모습은 다른 클럽의 선수라도 충분히 감상에 적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영국 현지 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흥민의 우승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또 영국의 언론들과 팬들이 토트넘을 공격하며 비호감 클럽으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태의 중심에는 바로 메디슨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축구 팬들 대부분이 가장 호감 가는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꼽았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최고의 비호감 선수는 누구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부분은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꼽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경기장에서 거친 행동으로 지금까지 많은 지탄을 받은 선수인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보다 난폭한 선수는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에도 얼마든지 있죠. 맨유의 맥과이어나 토트넘의 로메로 등등은 살인 태클로 악명 높은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전부 제치고 브루노가 최고 비호감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경기장에서의 짜증나는 태도들 때문인데요. 경합 하나하나마다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 바닥에 쓰러지고 심판을 찾으며 징징거리고 매 경기마다 다이빙과 헐리웃을 밥 먹듯이 하며 경기가 안 풀리면 쓰레기 같은 태클을 날리고 상대 선수와 언쟁을 벌이는데 이 세상의 모든 비호감 행동을 하나로 응축시켜 놓은 듯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존재는 그를 EPL 최고의 혐오 선수로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최근 이런 브루노의 위상을 위협하는 선수가 새로이 등장했죠.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토트넘의 제임스 메디슨인데요. 토트넘 호스퍼가 최근 겪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팬들과 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뉴캐슬과의 경기 이후 라커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이 알려지면서 팀 내부의 갈등과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행보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레스터 시티와의 무승부로 시즌을 시작한 후 에버튼을 상대로 4대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전문가들은 이번 패배의 주된 원인으로 중원 장악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이 리그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진영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리그 최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반더 벤의 활약이 날로 향상되면서 유럽 메가클럽들의 관심마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부상으로 인해 반더 벤이 결장하게 되었고 이는 토트넘의 패배에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큰 문제는 중원이었습니다. 뉴캐슬의 조엘링톤, 기마랑이스, 롱스태프 등 리그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들을 상대로 토트넘의 메디슨, 비수마, 사르로 이루어진 중원진은 힘겨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특히 제임스 메디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킥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이 불성실하고 포지셔닝을 자주 이탈해 팀의 전술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더불어 최근 두 경기에서 보여준 프리킥 논란으로 인해 팬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버튼전과 뉴캐슬전에서 연달아 손흥민의 프리킥 기회를 탐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 내 화합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뉴캐슬전에서는 비수마와 언쟁을 벌이는 등 경기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죠. 이에 대해 많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프리킥 키커를 지정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메디슨의 프리킥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가 프리킥을 마지막으로 성공시킨 것은 레스터 시티에서 머무를 때인데 그 뒤로 5년간 프리킥을 차왔는데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죠. 반면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서 여러 차례 뛰어난 프리킥 골을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클럽에서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 로이키는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이 망해가는 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지적하며 토트넘의 현 상황을 자신의 전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교했습니다. 두 팀 모두 오만방자한 선수들로 가득 차 있고 감독이 내부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이키는 특히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팀은 절대로 성적을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상황이 토트넘과 맨유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언론들이 토트넘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사소한 논란들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선수단의 신뢰는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최근 경기 외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시즌 시작 전 벤탄쿠르의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으로 구단이 홍역을 치렀고 로메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단이 손흥민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로 인해 팬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메디슨에 대한 비판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기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태도가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뉴캐슬전에서 보여준 과도한 헐리우드 액션으로 인해 상대 팬들로부터도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메디슨이 지난 시즌부터 경기장에서 비호감적인 행동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영국 팬들은 자국 선수임에도 완전히 메디슨에게 돌아서게 되었죠. 그 폭력 행위 이후 국가대표에서 퇴출시키라는 여론이 들끓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저리 가라 할 다이빙과 헐리우드의 달인인데 가벼운 접촉 하나에 거의 10바퀴를 구르면서 파울을 어필하는데 심판이 관심조차 주지 않으면 멀쩡한 얼굴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니 그야말로 양측이 소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로이키는 이를 보며 메디슨이 실제로 다리가 박살나서 대성통곡을 하며 심판과 의료진을 찾더라도 그의 과거 행동들로 인해 메디슨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비호감 선수로 낙인 찍혀가고 있는 메디슨과 거친 태클로 악명이 높은 로메로, 이 두 선수가 부주장으로 있으니 최고 인기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있어도 덩달아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이미지마저 추락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토트넘 주장단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비카리오 같은 선수가 부주장에 훨씬 더 어울린다는 반응이죠. 게다가 토트넘 전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킥의 모든 결정권은 주장인 손흥민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디슨이 기회를 받지 못하면 라커룸에서 짜증을 내고 팀 동료들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팀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손흥민이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많은 팬들은 메디슨의 부주장직 박탈과 팀 방출을 요구하고 있죠. 메디슨이 팀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인식이 팬들 사이에 팽배해진 것입니다. 이제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 엄격한 팀 내 규율을 만들고 라커룸을 재정비하여 더 이상 프리킥을 두고 싸우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더 강력한 주장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드러운 리더십 스타일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메디슨과 같은 선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